마이클이 거리를 달리고 있어요. 엄청난 악몽이 현실이 됐어요. 사람들 옆을 지나가요. 그들의 얼굴이 이상하지만 마이클은 그걸 볼 시간이 없어요. 심장이 가슴에서 뛰쳐나올 것 같아요. 어두운 골목으로 달려가 쓰레기통에 부딪혀 넘어져요. 벽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포스터가 보여요. 다들 미친 듯이 큰 입을 갖고 있어요. 커다란 삼각형 치아가 입에서 튀어나와 있어요. 마이클은 일어나서 길 앞에서 두 사람을 보게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마이클을 보며 치아 대신 날카로운 칼날을 드러낸 큰 입으로 미소를 지어요. 그들은 천천히 마이클에게로 다가오면서 점점 더 활짝 웃어요. 마이클이 보기에 그들의 눈에는 곧 몇 초 후면 충족시킬 억제할 수 없는 배고픔만이 보여요. 마이클은 곧 기절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20분 전으로 돌아가 보죠. 메갈로돈 이빨은 백상아리의 이빨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커. 평균 크기는 어른 손바닥만한 정도지. 보통 사람은 32개의 치아를 갖고 있어. 그렇다면 두 줄로 손바닥 32개를 맞춰 넣으려면 입이 얼마나 커야 할까? 분명 입이 엄청나게 커야 할 텐데. 작년에 플로리다 해안에서 발견한 메갈로돈 이빨을 들고 마이클은 그렇게 생각했죠. 고고학은 마이클의 취미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취미는 늘 과학이었어요. 마이클은 다양한 진화 방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수백만 테라바이트의 데이터,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과학자, 수십 개의 연구센터 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건 이렇게 작동해요. 여러분은 컴퓨터로 어떤 가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가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알고 싶다고 해보죠. 이 프로그램은 새들의 진화와 행성 역사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연구해요. 그런 다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죠. 마이클은 특수환경을 써요. 렌즈는 눈을 통해 뇌와 연결되고 마이클은 가상세계로 이동하죠. 새 없이는 항공기술 발명에 영감을 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새가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비행기 없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리에 따라 나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도로 발달되지 않았어요. 마이클의 잠든 몸은 실험실에 있지만 그의 뇌는 자신이 다른 세상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죠. 1시간 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마이클과 시뮬레이션의 연결을 끊을 거예요. 마이클은 큰 이빨을 들고 큰 소리로 말해요. 만약 사람들이 메갈로돈 이빨을 하고 있다면? 그는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잊었어요. 프로그램이 마이클의 음성을 알아듣고 일을 시작해요. 이론적으로 그런 세상은 불가능해요. 마이클은 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제 그는 1시간 동안 이빨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그중 2명이 마이클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마이클을 향해 손을 뻗고 있어요. 마이클이 눈을 감아요. 그는 육체적인 감각이 두려워요. 그의 뇌는 마이클이 시뮬레이션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실제로 느껴질 거예요. 이봐, 저기요, 괜찮아요? 남자가 물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가 걱정하네요. 마이클은 깜짝 놀라 그들을 바라보며 대답해요. 당신들요. 이빨을 드러낸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고 웃기 시작해요. 그들은 마이클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말해줘요.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행성이랍니다. 마이클은 그들을 믿지 않아요. 당신들은 왜 그런 이빨을 갖고 있죠? 그리고 왜 그렇게 친절한 거죠? 그가 물어요. 수백만 년 전 메갈로돈이 바다를 지배했을 때 빙하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대한 상어들은 세계의 따뜻한 물에서 계속 수영했죠. 수가 점점 더 증가하더니 다른 모든 해양 생물들의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다의 식량이 떨어졌어요. 보통의 물고기들은 메갈로돈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얕은 물에서 헤엄쳤죠. 그러고 나서 수천 년 동안 물 밖에 있었어요. 그 상어들도 살아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직립생물로 진화했어요. 지느러미와 물고기 꼬리가 사라졌어요. 메갈로돈의 팔과 다리가 자랐고 척추가 곧게 섰어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게 있었는데 바로 턱이었죠. 그들은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었고 그렇게 후에 육지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되었어요. 무엇도 이들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었죠. 직립상어는 지구 전체, 심지어 북쪽에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추운 기후에 적응했어요. 매끄러운 피부에 털이 나기 시작했죠. 가뭄의 시기뿐만 아니라 몇 번의 추운 시기에도 살아남았어요. 날카로운 이빨과 거대한 턱 덕분에 세계의 왕이 되었어요. 그들의 몸의 구조는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피부는 더 얇아졌고 머리에는 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에는 손톱이 생겨났어요. 완전히 인간으로 변했죠.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거대한 입을 가진 채로요. 그들이 고대 상어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피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공격적인 성격과 가능한 한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이 사람들을 행성의 파괴자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거의 모든 다른 종의 동물들을 멸종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행성의 분쟁에는 승자가 없었어요. 세계 기근이 시작되었죠. 고대 상어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억제할 수 없는 갈증으로 다른 모든 동물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충분한 먹이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빨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거의 희망을 잃었을 때 갑자기 삶은 오직 조화와 행복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다음 1000년 동안 지구 전체를 재건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음식 소비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고 그러고 나서 인조고기를 만들었죠. 어려운 변화였지만 극복해 나갔어요. 갈등과 증오도 금지시켰어요. 야생동물의 세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서로를 지원함으로써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는 법을 배웠어요. 공격적인 본성은 그들의 영혼 깊숙이 숨겨졌어요. 하지만 큰 입과 날카로운 이빨은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특히 웃을 때 겉으로 보면 위험하고 사나운 괴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득한 이빨의 웃음 뒤에는 친절하고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수백만 년 동안 그들은 이빨을 먹는 데 썼어요. 이제 나무를 가공하고 금속을 자르기 위해 이 강력한 턱을 쓰죠. 그들은 또한 이를 집게로도 써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자르기 위해 이빨을 쓰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서 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도끼도 만들지 않아요. 사람들은 턱으로 나무를 자를 수 있어요. 추위, 열, 금속, 나무, 유리. 이 중 상어 입을 손상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설탕을 발견했어요. 케이크, 사탕, 그리고 밀크 초콜릿이 심각한 치아 문제를 일으켰어요. 각 도시의 수백 명의 치과 의사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치아에 너무 의존적이어서 스스로가 치과 의사가 되어야만 했죠. 모든 시민들은 스스로 충치를 치료할 수 있게 기초 치아과학 강좌를 배웠어요. 치아 문화는 치과 서비스를 훨씬 넘어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치아에 문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턱들은 화려한 패턴과 그림이 있는 캔버스 같아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이빨을 인으로 덮었어요. 어둠 속에서 이 미소가 빛나는 걸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특별한 장치인 입 확장기로 턱 근육을 훈련시켜요. 고무 패드를 치아에 붙이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 고무 공을 씹어요.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샵 외에도 사람들은 이를 갈기 위해 가게를 방문해요. 치아가 더 날카롭고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친절해져요. 그들은 사소한 공격성도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마치 성냥이 휘발유통에 떨어지는 것 같죠. 이것이 모두들 화합과 평화를 유지하도록 명상과 다른 기술들을 연습하는 이유예요. 모두들 아주 깔끔하고 자신을 돌보는 걸 좋아해요. 화장품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좋아해요. 절대 다투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항상 규칙을 따르죠. 이 사람들은 거의 다치는 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요. 심지어 문에 자물쇠도 없어요. 이 세상은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여긴 아무도 울지 않아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죠. 모두 웃고 있고 너무 오래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클은 어느 정도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는 거리를 걸으며 행복한 사람들을 봐요. 마이클은 손바닥에 작게 긁힌 자국이 있어요. 골목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거네요. 그걸 보고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얼어 있어요. 다들 마이클을 보고 있어요. 그의 상처를요. 그들의 이빨 가득한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동공이 확장되고 있어요. 상어 본능이 깨어난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클은 탈출할 기회가 없어요.
그 순간 프로그램은 그를 시뮬레이션 밖으로 내쫓았어요.